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마약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이제 비행, 탈선 이런 토픽으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이 나실 만한 거는 담배, 시가렛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에서는 합법이 된 대마초, 카나비스가 있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오늘이 세터데이인데 이제 19일부터 학교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온라인 클래스로 알버타에서 이제 변경이 되어요. 계속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코비드 케이스가 너무 넘버가 라이징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학교를 좀 닫고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하고 이제 엘레멘터리는 그래도 계속 여는데요. 아무튼 이제 고등학교는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이 살짝 이제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서브스티튜트 티처니까요. 선생님들이 아이솔레이션을 하셔도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니까 잡이 조금 줄어들 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원래 엘레멘탈이 그 초등학교 교사 메이저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기는 나갈 건데 온라인 클래스도 하고 뭐 그래도 약간 일이 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근데 너무 그거랑 상관없이 너무 신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나가지고 카메라 앞에 다시 앉아봤거든요.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캐나다 학교와, 드러그, 마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마약. 하면은 한국에서는 조금 무겁고 큰 주제잖아요. 마약이라고 하니까 이제 논란의 소지나 오해거리가 많은 토픽이라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실 고등학교는 이제 여기는 10학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10학년 전에서부터 저는 이제 7, 8학년 때부터 노출이 되는 아이들도 봤거든요. 그런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마약, 드러그라는 토픽에 대해서 토픽뿐만이 아니라 그 서브스텐스, 그 약 자체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유학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이민을 오셨어도 이런 토픽에 관해서 어떤지가 실상이 어떤지 모르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어디 뭐 스태티스틱 리서치를 한 게 아니고 저의 경험담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도 여기서 8학년 때부터 유학을 했었고 중고등학교 거쳐서 대학교를 간 사람이니까 캐나다에서 그리고 지금 교사를 하고 있고 학교 아이들을 계속 보잖아요. 제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그 명심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담, 캐나다 학교를 다닌 사람의 약에 대한 생각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8학년, 이제 중학교 2학년 한국으로 따지면 그때부터 캐나다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하시면 이제 한국에서도 중2병 하잖아요. 사춘기가 굉장히 세게 오는 나이죠. 여기 아이들도 다 똑같아가지고 그걸 아돌레센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춘기 시절을. 그래서 제일 접하기 쉬운 그 서브스텐스 물질이 담배랑 알코올. 이 정도는 이제 다 예상을 하실 거예요. 담배랑 술 마시는 거. 근데 저 8학년 때 생각해보면은 그때부터 담배 피웠던 친구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이 캐네디언 친구들도 그랬고 유학생 친구들도 그랬고 담배 피는 친구들도 많았고 술 그냥 맥주 정도 마셔본 친구들 그 정도 친구들 있었고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한국에서도 친구들끼리 그냥 호기심으로 술 한번 마셔보고 담배 한번 펴보고 요런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서 10학년 때였을 거예요. 마약이라는 그거에 처음 저도 노출이 된 것이 학교에 되게 갑자기 점심시간 끝나고 나가지고 애들이 되게 웅성웅성 하면서 되게 어수선한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룸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홀웨이 나가지 마. 그러고 홀웨이 나가지 말랬는데 분명히 홀웨이 밖에서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거죠, 분위기가. 초기 애들도 다 알죠. 그냥 조용한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지 말랬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락커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아이들끼리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흘러다니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아이들이 마약을 한다, 이 아이의 락커에 마약이 있다, 가끔씩 종종 우리 미드 보다 보면은 나오잖아요. 특히 풋볼이나 그런 하이스쿨 스포츠 하는 그 장면에 많이 나오는데요. 드러그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락커를 수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지품 검사하고, 저도 중학교 1학년까지는 다녔으니까 지금은 인권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저도 몇 번 소지품 검사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담배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 학교에서는 경찰이에요, 경찰이. 그러니까 마약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수근수근 야, 쟤 마약 있대, 마약 있대, 이 소리를 선생님이 들으시고 선생님이 경찰에 연락을 해서 경찰이 와서 학생들 클래스룸에 있으라고 하고 이제 수사를 하고, 그 있었으면 뭔가 프로세스가 있었겠죠? 근데 저도 그 후의 일은 듣지를 못했어요. 아마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근데 그게 제가 처음으로 마약이라는 거에 노출이 됐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담배 들어보고 술 들어보고 굉장히 이렇게 조금 제네럴하게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거는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내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그 같은 학교에서의 고등학생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충격이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였어?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학생들 반응이 이제 다 저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8학년 때 유학을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캐나다에 산 지 지금 2, 3년 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 마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이야, 놀랬어, 쇼킹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지만 캐네디언 친구들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소지하고 있으면 경찰이 와서 큰일이야 정도까지는 이제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그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나쁜 거지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교가 아니라 다른 친구 학교 이야기였는데, 제 친구가 다른 동네의 학교에 다녀가지고 그 친구랑 저랑 되게 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 되게 잘생긴 애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겠다. 그때 사춘기 여학생들 막 나도 걔 사진 한 번만 보여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근데 걔 약해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 근데 그거를 저한테 되게 야 진짜 큰 뉴스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걔 드럭이야 이렇게 얘기를 그냥 되게 쉽게 했어요. 그러면서 막 저희 말고도 같은 친구들 이게 몇 명 이제 무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걔 드럭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도 그냥 걔를 별명이 마약하는 사람, 드러기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별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화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말씀드린 것만 봐도 캐네디언 고등학생들이 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에 잡혀가고 뉴스에 나올 일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를 좀 아시겠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 대마초를 해가지고 잡혀간, 저 대학교 때도 진짜 인기 있었던 그 빅뱅의 멤버라던가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종종 이제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했다고 경찰에 잡혀가는 사건이 뉴스에도 빵빵 터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연예인을 좋아했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인데,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그 이야기는 저희 고등학교 12학년 때 수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여기는 스페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시간표를, 개인 시간표를 짤 수가 있으니까 한 반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학 수업을 하고 있어도 다른 친구들은 복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풀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우리 이제 푸는 거 슈퍼바이즈를 하시다가 조용하잖아요, 그런 반이. 복도에서 하는 애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으신 거예요. 저는 못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한숨에 팍 쉬셨어요. 애들이 이제 풀다가 딱 고개 이렇게 들었죠. 야,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진짜 복도에서 저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물음표 그런데 어떻게 위크엔드에 스톤드 된 얘기를 저렇게 하고 다닐 수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stoned라는 게 그러니까 대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주말에 했나 보죠? 그 얘기를 이제 홀웨이에서 떠들고 다녔나 봐요. 선생님이 이제 홀웨이 가까이 있으셔가지고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학교에서 막 하고 다닐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고등학생이 그런 거를 얘기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 그랬대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꺼내신 것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는 토픽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근데 이런 마약이나 술 같은 토픽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생 때 얘기하면 당연히 쉬쉬쉬쉬 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 그냥 노출이 되어 있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라고 해도 고등학생 때 얘기하면 서로 쉬쉬쉬쉬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생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캐네디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생 때 대마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뿐만이 아니고 자기는 중학생 때, 7, 8학년 때 처음 해봤다. 이렇게 말을 해준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약간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 관문? 관문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그냥 왜 한국에서 호기심으로 담배 한번 펴봤어 이런 느낌으로 고등학교 때 호기심으로 한번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성급한 일반화는 노노노노. 저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아직까지도 나 그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거 할 생각 없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떤 경로로 그렇게까지 쉽게 접할 수 있냐 하시면 저도 자세한 경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등학생 때도 학생들이 드러그 딜링 그 대마초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럼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서브스텐스를 사용하게 되는 건지. 처음에는 물론 호기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친구들 사이에 야, 너도 해봐. 괜찮아.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피어 프레셔도 작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의 미드, 그 한국말로는 루머의 루머, 영어로는 13 Reasons Why에도 그 장면 나오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 있다가 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클레이라고 그 주인공이 나는 할까 말까 긴가민가 하다가 peer pressure 하면서 막 자기도 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비슷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되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냥 제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왜 저는 기억나는 게 없죠?
그냥 애들이 되게 대화를 되게 많이 했던 생각만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해봤다, 저런 거 해봤다. 이 대화를 저 몇 번 홀웨이에 지나가다도 듣고, 옆에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그러니까 되게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교 나가보니까 교육을 하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 학교에도 포스터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알코올 마시면은 안 된다. 알코올 마시고 음주운전하면 이렇게 된다. 포스터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요. 그 성교육도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런 알코올, 드러그 어뷰즈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요. 이런 마약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오래 산 1.5세로서 이민자로서 말하는 거기도 하고 그냥 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학교에서의 실태 이런 거를 경험해봐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아예 손 안 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사실은 아무리 내가 호기심에 한 번쯤 이렇게 손을 대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대마초를 통해서 이리저리 많이 물결이 휩쓸려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분들 보고 있으면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아예 손 안 대시는 게 좋고 캐나다에는 이제 몇 년 전에 카나비스가 합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 마약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이제 조금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그 미성년자 때는 안 하는 게 맞고요. 사실 담배나 술 같은 거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신체에 무리가 가는지 적어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서 손을 대는 거랑 이제 카나비스 같은 경우에는 합법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손을 대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죠. 오늘은 캐나다 학교와 마약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서 일반화를 했다고 들어주시기보다는 오늘 이야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하면서도 학부모님들이 좀 아셔놓으면 좋을 이야기 같아가지고 제 경험담을 쉐어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See you later, alligator!